안녕하세요. 대한면접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매출을 조금씩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걸리진 않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매출 누락을 하고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누락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적발이 되면 조세포탈죄로 벌금과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매출 누락이 어떤 경우에 적발되는지, 그리고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이 매출 누락을 포착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금융정보 분석과 내부 자료 확보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사건을 해보면 거래처 세무조사로부터 파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처에 세무조사가 먼저 들어오고 무자료 거래를 한 내역이 적발이 돼서 거래처 세무조사로부터 파생되어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매출 누락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배우자나 가족,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 대금을 받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 무자료 거래, 요즘에는 테더 같은 코인으로 대금을 받아서 매출을 누락한 내역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소득 신고가 없는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던 내역이 적발이 되어 매출 누락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재고나 매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나 영업사원들이 작성한 엑셀 판매 장부처럼 이중 장부를 작성한 내역이 걸려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매출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출 누락이 세무조사에서 적발이 되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과세 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이 추징됩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일단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경정고지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누락 금액을 수익에 산입해서 다시 계산한 법인세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법인 매출 누락액이 사회로 유출되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자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법인 대표자는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요. 반면에 개인 사업자라면 방금 말한 부가세 및 가산세와 함께 누락된 매출을 사업소득에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출 누락으로 내지 않았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 액수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을 했다라고 간주되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부가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면 세금 추징액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었고요. 매출 누락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죄로 이어진다 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벌금과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진행되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됩니다. 처음부터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함께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세무조사는 잘 알고 계시지만 조세범칙조사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세범칙조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 누락이 단순한 실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 조세포탈을 할 목적에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되는데요.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보통 제가 사건을 해보면 이미 관련 자료를 세무서가 확보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통고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받고 끝나거나 아니면 고발이 돼서 경찰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갔다면 반드시 조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향후 일어날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조사에서 고발이 되지 않고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바로 고발이 돼서 경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세범칙조사를 대리할 때 고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금액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법률 대리를 합니다.
만약 고발이 돼서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포탈세액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서 3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즉, 매출 누락이 조세포탈죄로 이어지면 세금 추징과 별개로 벌금과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매출 누락 사건을 해보면 차명 계좌나 대표자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매출이 아닌 비사업용 자금으로 입증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출 누락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매입 원가와 부의 비용을 어떻게 인정받아서 추징받을 세금을 낮출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발이 되었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의성 여부, 포탈세액 산정법에 대한 반박 등을 쟁점으로 삼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는데요. 이처럼 매출 누락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아니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었다 하시면 댓글에 번호 적어두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